The Israeli military says Tehran launched more than 300 drones and missiles towards Israel. 안녕하세요. 솔통영어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연일 뉴스의 메인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최근 기사글은 이란은 13일 이스라엘에 무인기와 미사일 300대를 발사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한 최초의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글 속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3차 대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조금 이전의 사건으로 가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휴전을 언급한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하며 이스라엘에게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그런 미국의 휴전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 지구를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 230만의 인구 중에 140만 명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최남부 라파의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The World Central Kitchen has suspended aid operations in Gaza after an Israeli airstrike killed 6 international. 그러던 중에 가자지구 자선단체에 근무하면서 식량을 전달하던 미국에 기반을 둔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구호 차량을 공습해 호주, 영국, 폴란드인 직원까지 최소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렇게 가면 좀 불리해지겠네 라고 생각하며 고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더라도 가자지구 공격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심하던 중 가자지구 공격에서 목표 타겟을 갑자기 이란 영사관으로 변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부총리인 베니 간츠는 네타냐후 씨,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와 같은 의미인데 거길 공격하자는 말은 전쟁하자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진짜입니까?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 맞아, 그러니 공격해 라고 고즈넉하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소재 이란 영사관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폭격으로 이란의 고위 간부를 포함해서 13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 중에 쿠드스군의 지휘관인 자헤디 장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쿠드스군은 뭐고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장군은 누구일까요? 쿠드스군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정예 특수부대고 2020년 미국에서 암살 사건으로 유명했던 가셈 술레이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끌던 군이 쿠드스군입니다. 가셈 술레이마니는 이란 국민에게 전쟁 영웅으로 불리던 사람이고 각종 전쟁터를 실제로 모두 참전해서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지원한 최고의 사령관으로 이란 내의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존중받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란의 군부 실세하면 슐레이만이라고 말되어진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까지도 거론되었던 사람이죠. Soleimani was plotting,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and terminated him. 2020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62세의 나이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폭격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슐레이만이 이어서 현재 쿠드스군을 이끄는 사람이 자헤디 장군입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참여한 전투 경험이 많은 전장 군인이죠. 쿠드스군은 그야말로 최정예 군인들로 이루어진 특수부대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놀라운 점은 남의 나라의 영사관을 폭격한다는 생각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게 좀 참는 게 어떻겠냐라고 메시지를 보내죠. 왜냐하면 만약 서로 흥분해서 싸우게 된다면 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더 확대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란은 미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엄청 화가 난 상태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이스라엘을 공격할 장소와 시간을 미국에 알려주죠. 그리고 드론으로만 공격할 테니 미국이 알아서 요격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란은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대부분 미국이 요격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이든은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노력으로 이제 거의 피해가 없음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보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극단주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멈출 생각이 없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너네 그렇게 계속하다간 내가 동맹을 고려해 볼 거다 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미국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시설은 공격하지 않을게요. 대신 가자 지구는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신경 꺼주세요. 미국에게 제안하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본 인물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제안이 황당하지만 자신의 재선과 중동 전쟁은 피해야 했기에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것을 묵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확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이에 이스라엘 총리는 형님 고마워하면서 하지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니까 이란의 단순한 위협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이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공격은 하지만 한 번 더 공격하면 그때는 전쟁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후 미국이 묵인해준 가자지구를 쓸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에서도 가자지구의 공격은 그만두라고 하지만 자신의 독재 정치와 가자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사법부까지 바꾸는 노력을 하는 네타냐후 총리. 해당 시기에 반정부 시위는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옛말에 내부 내란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정부 시위가 최고조일 때 하마스의 공격은 네타냐후의 입장에선 하늘이 주신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란 대사관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행히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신기한 것은 그 시대마다 독재자는 늘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히틀러의 부활일지도 모르겠습니다.